그지? 자, 봐봐. 행렬은 일단 대문자로 보통 이렇게 쓰는데 네모 반듯하게 줄을 딱 맞춰가지고 요 안에다가 숫자나 문자들을 딱 가지런하게 이렇게 써놓은 걸 행렬이라고 그래요. 이때 가로로 요 줄이 있죠. 요걸 행이라고 하는 거야. 행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를 세로 줄을 열이라고 하는 거야. 자, 맨 위에서부터 1행, 2행, 3행이라고 하고요. 얘를 1열, 2열, 3열이라고 그래요. 알겠지? 그럼 얘는 3행까지 있고 3열까지 있잖아. 그럼 이렇게 생긴 거를 얘를 3 곱하기 3행열이라고 해요. 3 곱하기 3행열. 알겠지, 그지? 그리고 행하고 열하고 이렇게 같을 때 3차 가로 세로 같으니까 뭐야? 정사각 행렬이라고요. 3차 정사각 행렬. 오케이? 3차 정사각 행렬. 그리고 요 안에 쓰여진 요 숫자 하나하나를 요 행렬 A의 성분이라고 그래요. 성분. 얘는 1행 1열에 있는 성분이지, 그치? 얘는 1행 2열에 있는 성분. 얘는 1행 3열에 있는 성분.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3행 1열, 3행 2열, 3행 3열. 항상 행부터 얘기하고 나중에 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 보통 성분은 소문자로 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1, 2라고 조그맣게 이렇게 아래에 써져 있으면 얘는 1행 2열의 성분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1행 2열 성분이 몇이에요? 0이 되겠지, 그치? 그죠? 그럼 얘는 뭘까요? 2, 3이라고 써져 있으면 2행 3열 성분. 그래서 2행 3열 성분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 자, 1행 2열 성분을 이렇게도 나타내요. 1, 2 성분. 이 표현도 결국 1행 2열 성분이란 뜻이야. 알겠지? 얘도 2행 3열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도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이해돼? 자, 그래서 어떤 성분을 나타낼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 요런 표현도 있고 요런 표현도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제? 자, 그러면 자, 가에서 1행 3열 성분과 자, 1행 3열 성분이 뭐예요? 얘기해봐. 1행 3열 성분? 4가 되겠지, 그지? 4가 되겠고 2행 2열 성분은 뭐예요? 2가 되겠지, 그지? 이해되지? 그래서 알파는 6이 되겠네요. 합이니까. 자, 그럼 얘는 i행 j열 성분을 이렇게 또 쓴다고. 자, i 더하기 j가 3이다를 만족하는 이라고 했는데 지금 얘는 3 곱하기 3행열이기 때문에 요 i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1행, 2행, 3행 요 중에 하나가 들어갈 것이고 열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도 1열, 2열, 3열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i 플러스 j가 3이다 라고 하면 1 더하기 2도 3이고 2 더하기 1도 3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자리의 성분은 1행 2열 성분도 있고 2행 1열 성분도 있다는 거야. 그럼 1행 2열 성분은 1행이 요거였죠. 2열 요거였죠. 만나는 점에 뭐라고 써있어요? 0이라고 써져 있죠. 그죠? 그럼 얘는 2행 1열 2행 1열 세비나 몇일까? 그렇죠. 3이 되겠죠. 이렇게 합을 베타라고 했으니까 베타는 3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행렬이 뭔지 아시겠죠? 그죠? 요런 거야. 자, 한번 볼까? 행렬 A의 성분을 요렇게 정의를 해줬어요. 자, 그런데 i는 1, 2, 3, j는 1, 2. 요 i가 뭐라고? 행. j는 열. 그러니까 행은 1, 2, 3이 있고 열은 1, 2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행렬 A는
3행 2열 꼴이다라는 거야. 3 곱하기 2행열이다라는 거죠. 행이 3개가 있어. 하나, 둘, 3개가 있고 열은 1열, 2열 2개 있단 말이야. 그럼 요 행과 열이 만나는 요 자리 있죠. 요 자리에 성분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써져 있어야 돼. 얘는 1행 2열 성분,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3행 1열, 3행 2열 이렇게 한다고. 요 자리에 성분들이 들어올 텐데 자, 얘는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이라고 했어. 그러면 자, 요 조건을 보니까 자, i는 행이었죠. 행 번호가 열 번호보다 작거나 같으면 i가 성분이래요. 그 행 번호가 성분이래. 그런데 지금 행 번호랑 열 번호랑 일단 요런 문제 풀 때는 같을 때를 먼저 찾으면 좋은데, 자, 얘가 지금 1행 1열 성분이고 얘가 2행 2열 성분이죠. 이해돼요? 밑으로 내려가면 행이 커지지. 행 번호가 커지죠. 오른쪽으로 가면 열 번호가 커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랑 얘는 i랑 j가 같을 때니까 여기에다가는 i를 써라. 근데 그 i가 행이다. 행. 그죠? 그럼 얘는 1행 1열 성분이니까 여기는 무슨 성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행 번호가 들어가야 된다고. 행 번호 1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지? 얘는 2행 2열 성분인데 ij 같으니까 i를 써준다고. 근데 지금 i가 몇이에요? 2죠. 이해돼? 그러면 여기 있는 성분은 1행 2열. 그러니까 i가 1이고 j가 지금 2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분은 j가 더 크다를 만족하죠. 이해되죠? 그래서 얘도 이걸 만족하는 거야. 요 위에 거.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에도 뭘 써야 돼? i를 써야 돼. 근데 얘는 1행 2열 성분이니까 i가 1일 때죠. 그래도 여기서 성분이 1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1행 1열부터 딱 정사각형의 대각선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었을 때 요 줄에 있는 성분들은 행번호랑 R번호, 열번호가 같은 애들이고, 요 대각선보다 위에 있는 애들은 열번호가 크고, 요 대각선보다 아래에 있는 애들은 행번호가 클 수밖에 없죠. 얘는 2행 1열, 2가 더 크잖아. 3행 1열, 3행 2열, 그치?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요 세 칸은 요 i가 j보다 크다. 얘를 만족하는 거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그 성분은 마이너스 i에 플러스 j다라는 거지. 그럼 이거는 이제 i가 2고 j가 1일 때니까 여기다가 2하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여기로 들어갈 성분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된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는 3행 1열이니까 3, 1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다가 되는 거고, 3행 2열이니까 3, 2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 행열의 2열의 모든 성분, 2열이면 여기죠. 여기. 그지? 여기 있는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라 라고 하면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된 거야. 이해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서 행렬은 그래서 문제와 같이 보면서 좀 그래도 나올 만한 것들만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40문제. 자, 그림은 세 지점 1, 2, 3 사이의 일방 통행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 ij 성분은 i에서 j로 직접 가는 길이 있으면 1이고 없으면 0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행이 1, 2, 3, 열도 1, 2, 3. 그러면은 3 곱하기 3행열이에요. 그죠? 3 곱하기 3행열인데 다 구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2행과 3행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굳이 1행은 구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지? 그래서 행열 A는 3 곱하기 3행열이니까 괄호 요렇게 딱 열어놓고 3 곱하기 3행열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성분이 나열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2행 1열 성분, 얘는 2행 2열 성분, 얘는 2행 3열.
얘는 3행 1열, 3행 2열, 3행 3열 성분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있는 성분은 I에서 J로니까 2에서 1로지. 그지? 2에서 1로 직접 가는 길. 2에서 1로 직접 가는 길 여기 있어요. 그죠? 그 길이 있으면 1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는 1이야 이렇게 한 거죠. 얘는 2에서 2로. 근데 2에서 2로 가는 길은 요런 길이거든요. 그럼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성분이 뭐다? 얘는 0이다 이렇게 된 거죠. 얘는 2에서 3으로 가는 길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화살표 잘 보시면 됩니다. 있어요. 그래서 얘도 성분은 1이 되겠지. 그죠? 얘는 3에서 1로 가는 길이 있다 없다? 있죠. 그죠? 3에서 1로 가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 그래서 얘도 성분은 1이다. 얘는 3에서 2로 가는 길 없죠? 이거 일방통행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없으니까 얘는 0이 된다. 얘는 3에서 3으로 가는 길 어떤 길이야? 요 길이죠? 그죠? 그래서 얘 있으니까 얘도 1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행과 3행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재밌죠? 그동안 뭐 하던 뭐 방정식, 부등식, 함수랑은 약간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자, 4번. 두 행렬이 서로 같다라고 나왔어. 두 행렬이 서로 같으려면요. 일단 모양부터 같아야 돼. 여기서 모양은 몇 곱하기 몇 행렬이냐. 자, 행수와 열수가 일단 같아야 돼. 알겠지? 그런데 자, A랑 B를 보니까 A는 2행 2열. 얘도 2행 2열.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2차 정사각 행렬. 둘 다 2차 정사각 행렬이니까 꼴은 똑같죠. 그죠? 그리고 같은 자리에 있는 성분끼리 그냥 다 완전히 똑같으면 돼. 그럴 때 행렬이 서로 같다. 행렬의 상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3x제곱이랑 9x랑 같아야 되고 3x하고 x제곱이 같아야 되고 x제곱 마이너스 x하고 x 플러스 3 같아야 되고 2x 플러스 6이랑 x제곱 플러스 x가 다 같아야 돼. 알겠죠? 그럼 일단 3x제곱이랑 9x랑 같으려면 자 이항시켜서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은 0이다잖아. 그지? 그러면 이때 x는 뭐예요? 0 아니면 3이야. 일단 1행 1열 성분이 같으려면 x는 0 아니면 3이어야 돼. 근데 x가 0이면 0, 0, 0, 0. 좋아. 0, 6, 3, 0.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x가 3이면 당연히 되겠지. 그지? 대입해보고 확인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행렬이 서로 같으려면 그냥 쉽게 완전히 똑같이 생겨야 된다. 자, 이것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두 행렬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라는 거야? 그렇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 자, 이 문제를 풀면서 전개 공식이나 변형 공식이나 인수분해나 이건 앞으로 계속 항상 중요하다는 거 한 번쯤 느꼈으면 좋겠고 헷갈리면 빨리 다시 찾아가서 빨리 다시 외워야 되고 얘가 지금 29라는 얘기고 A 3승 플러스 B 3승 플러스 C 3승이 83이란 얘기고 이때 A, B, C가 X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A, B, C를 구해라 이 말이죠. 그죠? 그지? 자,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 3승 변형식이 뭐였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죠? 곱하기 뭐였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에다가 뭐? 플러스 3AB C가 되겠지. 그치? 자,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얘가 5다라고 했고요. 알겠지? 자, 요렇게 두 개 이용하면 얘를 제곱하면 그치? 얘를 제곱하면 얘가 일단 나오고 근데 걔가 29고 또 2 곱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나왔었죠. 얘가 우변도 제곱해야 되니까 25가 돼야 되겠지. 그치? 이해되죠? 그럼 얘가 몇이다? 마이너스
2다라는 거야, 그치?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29였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뺀 거죠. 그래서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지? 그죠? 그럼 31 곱하기 5니까 155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해되겠죠? 그럼 넘겨주면 결국 얘는 83 마이너스 155 하면 몇이죠? 72 맞아요? 72 부호는 네, 마이너스 72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A, B, C는 마이너스 24다. 그래서 2번이다 이렇게 된 거야. 네, 좀 어려운 거 같다. 요거 하니까 좀 그래도 쉬운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지금 행렬 B 앞에 2가 곱해져 있어요. 이런 걸 이제 행렬의 실수배라고 하고, 행렬 B에 2가 곱해져 있으면요, B 행렬의 모든 성분에 다 똑같이 곱해져야 돼요. 그래서 얘는 4 되고, 마이너스 2 되고, 2 되고, 마이너스 2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행렬 A는 1, 2, 2, 0. 근데 둘을 더하래. 더하고 빼는 것도 아주 간단해. 일단은 더하고 빼려면 꼴이 같아야 돼. 모양이 같아야 돼. 얘 2차 정사각행렬이고 얘도 2차 정사각행렬이죠. 모양이 다르면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알겠지? 그리고 더할 때는 같은 자리에 있는 성분끼리 더해서 그 자리에 써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행렬은 대학교 가서 훨씬 더 많이 써먹어요. 네, 대학교 가시면. 그럼 여기는 뭘까요? 이렇게 둘 더해서 1행 2열 자리에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겠어, 태준아? 오케이, 4. 여기는 뭐겠어?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지. 그지? 근데 이거의 성분의 합을 구하래. 오케이?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되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7 되는 거야. 근데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요거의 성분의 합을 구할 때는요, 그냥 A 성분의 합에다가 B 성분의 합 곱하기 2를 그냥 더해줘도 돼. 그치? 어차피 다 그냥 더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몇 나오는 거야? 5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거 다 더하면 몇이야? 1. 거기다 곱하기 2 하면 2 해서 요렇게 더해도 똑같아, 어차피. 그지? 이해되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행렬은 보통 대문자로 쓴다라고 했죠. 그 앞에 곱해져 있는 요 소문자들은 실수배야. 그래서 XA라는 행렬은 X, 3X, 0이고 4X 이렇게 된 거야. 그지? 플러스 YB는 3Y, 4Y, 2Y, 마이너스 Y 이렇게 된 거고요. 네, 둘 더한 게 X래. X는 2, 1, 2,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지? 자, 요렇게 둘 더한 게 2라는 거고, 그죠? 그럼 이렇게 할 필요 있나요? 간단한 거 빨리 찾아. 자, 이렇게 더하는 것도 2죠. 그지? 그럼 결국 Y는 몇이라는 거야? 1이다라는 거지. 그죠? Y가 1이면 얘는 3이야. 3. X 더하기 3이 2가 돼야 돼. 그럼 X는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그냥 이렇게 빨리 찾으면 되지. 그지? 넘어갑니다. 자, 이제 곱을 한번 해볼 거야. 곱. 자, 요 곱이 좀 골 때리는데 계산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행렬을 곱할 때 A 행렬과 B 행렬을 곱할 때 일단 곱셈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요 왼쪽에 있는 애가 M 곱하기 N 행렬일 때, M 곱하기 N 행렬일 때 오른쪽에 있는 애는 반드시 N 곱하기 L 행렬이 돼야 돼. 그러니까 앞에 있는 행렬의 열번호랑 열개수랑 뒤에 있는 행렬의 행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때만 곱셈이 가능해. 알겠지? 그때만 곱셈이 가능하고 그 결과를 행렬 C라고 했을 때 이 행렬 C는 반드시 그 결과가 M 곱하기 M 행렬이 나온다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곱하는 방법은요. 단원명이 행렬이죠. 그죠? 요거에 A의 행하고 B의 열이 곱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지금 행렬 A가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 1이라고 나왔고 행렬 B는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어요. 알겠지? 자, 이 녀석의 행과 이 녀석의 열이 요 순서대로 이 방향으로 곱해져요. 자, 여기는 1행, 2행이 있고 여기는 1열, 2열이 있지, 그치? 자, 여기 봐. 여기에 1행, 여기에 1열 곱해져서 1행, 1열로 가고 1행과 2열이 곱해져서 1행, 2열로 가고 2행, 1열 곱해서 2행, 1열로 가고 2행, 2열 곱해서 2행, 2열로 가는 거야. 근데 그 곱하는 순서가 요 화살표 방향. 그러니까 이거랑 1행과 1열을 곱할 때 순서대로 첫 번째 수 곱한 거랑 두 번째 수 곱한 거랑 더해서 1행 1열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1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행 2열 성분은 1행과 2열이 곱해지는 거야.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마이너스 1, 얘 곱하기 얘 0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죠. 얘랑 얘가 같아야 되는데 요 행렬의 열수는요. 열수 있지. 열수는 결국은 한 행에 있는 성분의 개수랑 똑같아요. 그리고 행수는 한 열에 있는 성분의 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랑 얘가 같으면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요 개수가 똑같다라는 거야. 개수가 똑같으니까 순서대로 첫 번째 거, 근데 요 방향으로 순위를 정한단 말이야.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곱해서 더해준다고. 그래서 너 오늘 안 준다면서. 자, 여기 2행 1열에는 2행과 1열을 곱해서 곱할 때 순서대로 첫 번째 곱하면 요렇게 곱한 거랑 요렇게 곱한 거랑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고 2행 2열은 2행과 2열이 곱해져서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얘랑 얘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 A, B는 이제 여기다 2 곱한 거니까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6하고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AB 마이너스 3BA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요거 마이너스 AB네. 마이너스 AB네.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되겠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행렬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BA랑 AB는 같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귀찮아도 그냥 다시 해야 돼,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서 더 설명하고요. 그래서 EAB는 EAB대로 구해야 되고, 자, 이제 BA를 한번 구해보면, BA는, 자, 근데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는 건 이것만 생각해도 돼요. 자, 봐봐. 3 곱하기 2행렬하고 2 곱하기 4행렬을 곱할 거야. 일단 곱이 가능하죠. 이렇게 같으니까, 그지? 근데 얘를 앞으로 보내면 2 곱하기 4행렬이 앞으로, 뒤로 보내면 3 곱하기 2행렬. 이건 다르기 때문에 곱셈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지? 알겠죠? 네. 자, 그럼 BA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네, 마이너스 2고 1이었어요. 그럼 자, 곱셈 연습 1행 1열에는 1행 1열 곱해서 그럼 요렇게 곱해서 1이고 요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 1행 2열은 1행과 2열이 곱해져서 근데 어차피 0이니까 얘랑 얘랑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 되고 그 다음 이제 2행
1열 곱해서 2행 1열에다 써준다고. 그럼 요렇게 곱해서 마이너스를 요렇게 곱해서 플러스이니까 더하면 1이죠. 그죠? 2행 2열 성분은 2행과 2열이. 근데 어차피 여기 0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0이니까 요렇게 곱해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알겠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3을 곱하는 거야. 3 곱하면 뭐가 되는가? 빼기 3 플러스 3 플러스 3 빼기 3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아까 잘 보시면 A, B하고는 달라요. 그죠? 달라요. 그래서 이거에서 이것을 빼래. 뺄 때도 모양이 같아야만 뺄 수 있고 같은 자리에 있는 성분끼리 빼는 거야. 이거에서 이거 빼서 그 자리에 써주는 거라고. 그럼 뭐가 된다? 5가 된다. 얘 빼기 얘는 마이너스 5다. 얘 빼기 얘는 3이다. 얘 빼기 얘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거의 모든 성분의 합은 0이다.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야. 알겠지? 제가 준비한 40문제 정도 풀어보면 행렬에 대한 전반적인 유형은 다 한 번씩 훑어보는 셈이 될 거예요. 자, 요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요거 마음대로 순서 바꾸면 안 되고, 그죠? 반드시 A를 앞에다가 x1, 1x 써주고 B는 y1, 1y 써줬어요. 그죠? 얘부터 한번 곱해보자. 여기 뭐가 와야 돼요? 요렇게 곱하면 뭐야? x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1행이랑 2열이랑 곱하면 뭐가 돼? x 플러스 y, 그치? 그죠?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 뭐 끝까지 더 가야 될까요? 어차피 xy 구하는 거니까 식 두 개면 충분해 보이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스탑 해보자. 얘가 a 더하기 b랑 같대요. 얘가 지금 a 곱하기 b를 구했는데 a 더하기 b랑 같대. a랑 b랑 더하면 1행 1열에 뭐가 와야 돼? x 더하기 y, 그치? 그죠? 그 다음 얘는요 2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2라는 거지, 그죠? 그럼 얘가 2니까 xy는 1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럼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x 더하기 y 세제곱 마이너스 3 xy에 x 플러스 y 이렇게 되겠지. x 플러스 y가 2였으니까 8이고 xy가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6해서 뭐다? 2다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되지? 자, 이런 애를 영행렬이라고 합니다. 영행렬. 모든 성분이 다 0이란 뜻이에요. 알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자, A 행렬과 B 행렬이 곱해졌을 때 A 행렬도 영행렬이 아니고 B 행렬도 영행렬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영행렬이 될 수 있어요. 알겠지? 지금 보시다시피 모든 성분이 다 영인 행렬을 영행렬이라고 하는데 얘는 영행렬 아니잖아. 그치? 얘도 영행렬 아니잖아. 그치? 근데 곱해서 영행렬이 있대요. 이런 걸 영인자라고 해요. 자, 곱해 봐야 돼요. 1, 2, A, 4, 4, B, 마이너스 2, 1. 곱하는 게 조금 어색해도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돼요. 여기는 0이에요. 그죠? 그치? 얘 곱하기 얘니까 이제. 그 다음에 1행 2열. 여기는 얘 곱하기 얘니까 뭐다? B 플러스 2다. 그치?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2행 1열은 얘 곱하기 얘란 말이야. 그래서 뭐다? 4A 마이너스 8이다. 알겠죠? 여기는 뭐 더 이상 구할 필요 없는데 얘가 영행렬이니까 모든 성분이 다 0이란 말이야.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고. 그치? 그래서 A는 2, B는 마이너스 2 더하면 0이 되겠지. 그치?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요거입니다. a-b의 제곱을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a-b의 제곱은 a-b 곱하기 a-b잖아요. 얘를 두 번 곱한 거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요렇게 곱하면 a의 제곱이 되고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b가 되고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a가 되고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ab랑 ba가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라고 쓰면 안 된다? 2ab라고 쓰면 안 된다. 마이너스 2b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다. 이게 성립한다 라고 나오면 이 식이 아니라 다른 곱셈 공식이 나와도 어떤 곱셈 공식이나 전개나 인수분해 공식이 성립한다라고 나오면 결국 다 의미는 뭐겠어? ab하고 ba가 같구나. 이 문제 안의 행렬은 곱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구나를 설명하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 이것 때문에 이게 아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 거거든. 아시겠죠? 그게 일단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직접 해야 되는 거야. a 빼기 b가 뭐야? a 빼기 b가 a에서 b를 빼면 1, a 마이너스 3, 2다. 얘가 a 빼기 b야, 그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얘를 직접 제곱해야 돼요. 1, a 마이너스 3, 2. 어우, 참, 해야 되겠는데. 곱하면 뭐야? 1 마이너스 3a. 여기는 a 더하기 2a니까 3a.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9. 여기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4. 이렇게 직접 해줘야 돼. 근데 요거의 모든 성분의 합이 이거 다 더하면 숑 해서 마이너스 3a에다가 요거에다가 1 빼기 8 빼기 4 이렇게 되겠지, 그지? 얘가 8이에요. 이렇게 한 거죠. 맞네요. 네, 8이에요. 그래서 a 값은 몇 나와요? 마이너스 4 나와요. 이렇게 된 거지. 알겠죠? 아까 조심하라고 한 내용 잘 기억하셔야 되고. 자, 행렬 A가 얘를 만족시킬 때 X의 모든 성분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나왔어요. 자, A제곱을 한번 구해보자. 자, A제곱은 2-1, 0-2하고 2-1, 0-2하고 곱하라는 얘기야, 그죠? 곱해봐라. 그럼 뭐가 될까, 얘는? 4, 0이니까 더하면 4.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0 0 0 0 알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는 뭐야? 4 요렇게 되겠지. 됐죠? 그러면 자, 행렬 A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요, 요거는 행렬 A의 모든 성분에 다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A라는 행렬에다가 마이너스 A 해주면 이건 당연히 무슨 행렬이 돼요? 0행렬이 되죠, 그죠? 그지? 이해돼? 그리고 어떤 행렬에 0행렬을 더하면 뭐가 될까요? 당연히 성분은 그대로니까 A 행렬이 되겠지.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항이 가능한 거야. 행렬의 덧셈 뺄셈에서도 이항이 가능해.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야. 똑같다라는 거야. 양변에 2 곱하면 이때 x는 결국 뭐야? 2 곱하기 a 마이너스 a 제곱이다.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얘는 2 곱하기 a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지, 그지? 빼주면 2에서 4 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0 빼니까 마이너스 1. 0에서 0 빼니까 0이고, 마이너스 2에서 4 빼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지?
여기다 2를 다 곱해서 더해도 되고 얘네들 먼저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도 된다고. 요 행렬 x의 성분합 구할 때. 알겠죠? 똑같은 거야. 이거 다 더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9, 그치? 거기다 곱하기 2 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18.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지. 알겠죠? 자, 이거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a 빼기 b가 주어졌다고 해서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a 플러스 b야 주어진 a 마이너스 b하고 곱하면 되겠구나.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요거 전개하면 뭐라고? 띵띵 a제곱 띵띵 마이너스 ab 띵띵 해서 플러스 ba 띵띵 마이너스 b제곱. 반드시 순서대로 써줘야 돼. 근데 ab랑 ba가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ab 플러스 ba가 영행열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그냥 해야 돼. 자, 요거 첫 번째가 양변에 2분의 1 곱하면 a는 뭐가 돼요? a는 2분의 3, 2분의 1, 0, 1. 아우, 그럼 계산하기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그냥 2a를 통째로 제곱을 하면 4a 제곱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4분의 1 차라리 나중에 4분의 1 곱하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3, 1, 0, 2. 여기도 3, 1, 0,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곱해보자. 9, 0, 9. 3, 2, 더하면 5. 0, 0이니까 0. 0, 이거니까 4. 일단 스톱. 이렇게 나왔어. 알겠지, 그제? 이렇게 나왔고요. 요것도 양변에 2 곱하면 2a에 마이너스 2b는 2, 0, 0, 2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는 분대, 그리고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 거야. 자, 이거 봐. 그러면 이렇게 둘 자리 바꿔주면 여기서 2b라는 행렬은 결국 2a에서 200을 뺀 거잖아, 그치? 근데 2a가 3, 1, 0, 2고 2, 0, 0, 2를 빼줘야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1, 1, 0, 0 이렇게 되겠지, 그치? 알겠지? 자, 이대로 제곱을 하면 4b 제곱은 1100 1100. 얘도 재밌는데 곱하면 뭐가 될까요? 숑 곱하면 1이에요. 숑 곱하면 여기도 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00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뭐가 나와? 00. 이런 행렬도 잘 봐두세요. 이런 애는 자, 요걸 x라고 하면 방금 제곱을 해봤더니 뭐가 나왔어? x랑 같게 나왔죠, 그죠? 이해되죠? 그럼 양변에 x 곱하면 x의 세제곱은 x의 제곱이 되지. 근데 그 x제곱이 원래 x랑 같았지, 그지? 또 x 곱하면 x의 4제곱은 x제곱인데 x제곱이 x니까 x의 4제곱도 결국 x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행렬은 n제곱으로 해도 계속 x가 된다라는 거야. 이런 것도 뭐 알면 좋아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얘를 얘로 빼면 4로 묶이면서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는데 그게 이거에서 이거 뺀 거니까 뭐가 된다? 8, 4, 0, 4가 된다. 그치? 그래서 양변에 4분의 1 곱하면 요 행렬은 2, 1, 0, 1이 되고 요거의 성분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4가 되겠죠. 이해되지? 자, 그런데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주 지금 중요한 행렬이 하나 숨어 있는데, 자, 정사각 행렬이면서 주로 2차 정사각 행렬로 나올 거야. 정사각 행렬이면서
이쪽 방향, 이거 대각성분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다 1이고 여기는 삼각성분이 다 0인 행렬을 특별하게 E 또는 I라고 많이 쓰고 얘 이름을 단위 행렬이라고 해요. 단위 행렬. 이게 수로 치면 약간 1이랑 성격이 좀 비슷하네요. 자, 어떤 행렬이 있는데 A, B, C, D에다가 단위 행렬 1, 0, 0, 1을 곱해보자. 알겠죠? 자, 곱해보자. 곱하면 여기가 A, B, C, D가 나와. 오케이? 그런데 1, 0, 0, 1을 A, B, C, D에다가 곱하면 얘도 A, B, C, D가 나와. 아주 중요한 성질인데 어떤 행렬에 단위 행렬을 곱하면 앞에다가 곱해도 그대로 A고 행렬의 뒤에다가 곱해도 그대로 A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 얘가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단위 행렬에다가 단위 행렬을 곱하면 얘가 그대로 나오니까 단위 행렬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죠? 근데 얘가 뭐였어요? 2의 제곱이죠. 그죠? 근데 우리 아까 그거 했었잖아. 제곱해서 자기 자신이면 몇 승을 해도 자기 자신이다. 그죠? 양변에 또 단위 행렬, 단위 행렬 곱하면 단위 행렬의 세제곱은 단위 행렬 제곱인데 그 단위 행렬 제곱이 2랑 같으니까 얘도 또 단위 행렬이랑 같은 거야. 그치? 그럼 결론은 단위 행렬은 몇 승을 해도 항상 단위 행렬이 된다는 거야. 약간 곱하기 1 하는 느낌이야. 앞에다 곱하나 뒤에다 곱하나. 그러니까 뭐야?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알겠죠? 단위 행렬과 곱할 때는 교환 법칙 성립하고 단위 행렬 곱하면은 그냥 사라지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단위 행렬의 거듭 제곱은 항상 단위 행렬이야, 그냥.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갖는 성질이, 자, 요 또 팁이라면, 자, 이거 보자. 자, A 행렬과 B 행렬의 1차식. 그러니까 어떤 실수, 1차식. 이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될 때 이렇게 생긴 관계식이 주어지면은 AB랑 BA랑 같다. A와 B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자, 묘식의 양변에 앞에다가 A를 곱하면 여기다 A를 곱하면 항상 실수는 맨 앞으로 빠지면서 X 곱하기 A의 제곱이 되고 여기다가 앞에다가 A를 곱하면 항상 실수배는 맨 앞에다가 그리고 A, B가 되고 여기다가 A를 곱하면 Z 곱하기 A랑 단위 행렬 곱해지면 앞에다 곱하나 뒤에다 곱하나 다 뭐라고 그랬어? A라고 했지, 그지? 자, 이번에 양쪽에 뒤에다가 A를 한번 곱해볼게. 그럼 여기다 A를 곱한 거니까 X에 A의 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다 뒤에다 곱했으니까 얘는 뭐야? Y에 BA가 되겠죠. 여기다가 A를 곱하면 앞에다 곱하나 뒤에다 곱하나 단위 행렬이랑 곱할 땐 교환 법칙 성립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돼? 같고 같죠. 그럼 요거 이항시키면 결국 얘네 둘이 같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래서 교환 법칙이 뭐한다? 성립한다라는 거야. 이해돼? 자, 여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이 방법으로 얘가 뭐예요? 단위 행렬이야. 그래서 A 빼기 B가 단위 행렬이니까 그지? A 빼기 B가 단위 행렬이니까 A랑 B는 곱해서 교환 법칙이 뭐한다? 성립한다. 그지? 이해되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 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또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쓸 수 있게 됐다라는 거야.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 안에서 우리가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을 못 썼던 거거든. 근데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문제 한에서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라고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절대 여기서 선 넘으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이게 0이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니까 인수분해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얘가 0이거나 얘가 0, 그래서 a가 빼기 b거나 a가 b랑 같구나, 그럼 절대 안 된다. 두 행렬 모두 0행렬이 아니어도 곱해서 0행렬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치? 두 행렬 곱했을 때 0행렬이 됐는데 얘가 0행렬이라는데요? 라고 할 수 있을 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별로 좀 꼼꼼하게 공부해야 된다. 어렵진 않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됐는데 여기서 얘는 주어졌잖아. 이해됐지? 얘는 주어졌잖아. 얘가 뭐라고 주어졌어요? 1, 0, 0, 1. 아싸라병. 뭐라고 얘가? 단위 행렬이라고. 그지? 근데 단위 행렬이랑 어떤 행렬이랑 곱하면 그냥 어떤 행렬만 남는다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그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여기서 A 플러스 B는 잘 보세요. 이거랑 이거를 그냥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겠지. 그지? 이해돼? 2A에서 A 빼기 B를 빼면은 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요 행렬에서 요 행렬을 빼면 된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2, 1, 0, 1. 훨씬 더 간단하죠. 그죠? 요렇게도 생각을 한다. 자, 14번. 일단은 A 더하기 B가 2단위 행렬인 걸 봐서 이 문제는 교환 법칙이 지금 성립하는 상황이다라는 거 잠깐 확인하고, A 플러스 B가 2단위 행렬이니까 여기서 B는 2단위 행렬에서 A를 뺀 거거든요. 그럼 단위 행렬에 2 곱하면 여기는 200가 되겠지, 그치? 그죠? 행렬 A는 빼기 A는 요건데, 이거 구할 필요도 없죠. 네, 구할 필요, 여기서 그냥 스탑하면 되죠? 자, 그럼 A 빼기 B는 A에서 얘를 뺀 거잖아, 그치? 그럼 A 빼기 2단위 행렬에 빼기 A가 되는 거니까 결국 2A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얘가 A 빼기 B예요. A 빼기 B는, 그러니까 이 녀석의 2열의 성분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어차피 2열끼리 또 빼잖아요. 그죠? 그냥 다 써보자. 2A는 그냥 어차피 또 이거 2로 묶으면 되겠네. 2로 묶으면 A 빼기 2지. A 빼기 2니까 2가 1, 0, 0, 1 요거였단 말이야. 그치? 얘에서 얘를 빼주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여기는 2,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놈의 성분의 2열, 2열이면 요거죠. 요거 더하고 나중에 얘를 곱해줘도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치? 알겠지? 아니, 곧 쉬는 시간 줄 거야. 좀만 참어. 자, 15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걸 만족하는 2차 정사각형렬 XY가 존재합니다. 이게 연립 연습인데, 자, 요거 양변에다가 2만 곱하면은 2x 플러스 2y, 2y는 2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서 둘 빼는 거야. 이렇게 빼주면 x는 a 마이너스 2단위 행렬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 안 돼?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거 뺀 거잖아. 3x 빼기 2x가 x잖아.
요거 없어지잖아. 그지? 영행렬 되죠? 얘 빼기. 그죠? 그리고 나서 요거를 2항 띡 시키면 이때 y는 2 빼기 x란 말이야. 그지? 2 빼기 x. 2에서 얘를 뺀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 플러스 3, 2. 이렇게 된 거지. 됐어? 자, 그런데 잘 보니까. 자, x도 a와, 자, 여기 보세요. 이것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야. x가 한 행렬 a와 단위 행렬의 합으로 나타내지고, y도 한 행렬 a와 단위 행렬의 합으로 나타냈을 때, 이때도 교환 법칙은 성립합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해요. 얘 곱하기 얘나 전개한다고 생각해봐. 똑같은 거야, 그지? 이해돼? a 곱하기 a나 a 곱하기 a나 a 곱하기 2나 2 곱하기 a나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두 행렬이 a와 단위 행렬의 조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을 때 그때도 x랑 y x랑 y의 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모두 쓸 수 있다. 전개 공식, 인수분해 공식, 변형 공식을 쓸 수가 있다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어떻게도 구할 수 있다.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또는 그냥 x제곱,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해서 더해줘도 돼요. 뭐 비슷비슷할 것 같아. 자, x제곱은 a 마이너스 2 단위 행렬의 제곱이고 얘가 들어가 있는 식 제곱할 때는 교환 법칙 성립하겠죠. a2나 2a나 똑같으니까 그냥 전개 공식 쓰면 돼. a제곱 마이너스 4a2 플러스 4e 제곱. 그죠? 근데 a2는 뭐라고? 그냥 a야. 그냥 a라고 쓰는 게 더 간단하죠? 그리고 e 제곱은 뭐야? 그냥 2야. 오케이? 그럼 y의 제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단위 행렬의 제곱이니까 얘도 a제곱 마이너스 6 이게 좀 해봤다 치고 a의 플러스 9, 2다 이렇게 된다고. a2를 그냥 a라고 쓴 거고 2제곱을 그냥 2라고 쓴 거야. 알겠지? 그럼 이렇게 더해라 라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2a 제곱에 마이너스 10a에 플러스 13, 2가 되겠죠. 되셨나요? 아우 근데 이거 제곱도 하는 것도 짜증나고 막 그런데 지금 이거랑 같은 식을 구해라 라는 거야. 자, 이제 이거 하나 공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켈리 해밀턴 정리.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걸 이제 외워야 될 때가 됐어. 자, 행렬 A가 A, B, C, D일 때 2차 정사각형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A 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D A에 플러스 A, B, 마이너스 B, C 단위 행렬은 영행렬이다. 이게 항상 영행렬이다. 이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야. 증명은 따로 제가 해드릴 필요가 없는 게 이거 제곱하고 실제로 해보면 무조건 영행렬 나와요. 다 지워지고. 증명은 필요 없음. 이거 언제 써먹죠? 일단 이렇게 제곱하기 싫을 때. 그럼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해보면 자, 얘가 A, B, C, D예요. 여기서 케일리 해밀턴 정리 한번 써보면 A제곱 빼기 괄호 열고 A 플러스 괄호 열고 단위 행렬은 영행렬이다. 일단 이걸 먼저 써주시고 그리고 여기 들어갈 게 A 플러스 D야. 얘 더하기 얘야.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5가 들어가야 돼. 그치? 그리고 여기는 AD 마이너스 BC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6 들어가야 돼. 그죠? 완전 땡큐죠? 자, 이거 봐봐. 요렇게 두 개를 A로 묶으면 얘가 A제곱, 2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5a잖아. 그치? 근데 그놈의 그 a제곱 마이너스 5a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것만 넘겨주면 얘는 뭐랑 같은 거야? 마이너스 6 단위 행렬이랑 같은 거야. 그치? 그러면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12 단위 행렬에 플러스 13 단위 행렬이니까 결국 뭐만 남아? 단위 행렬 딱 하나 남는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외우세요. 언제? 요 거듭제곱 계산하기 싫을 때 많이 씁니다. 알겠지? 그리고 자, 지금 요 A랑 D 자리에 있는 수가 뭔가 절대값이 갖고 부호만 반대라면 뭐 1 빼기 1 또는 2 빼기 2 또는 3 빼기 3 요렇게 숫자가 보인다면 여기는 0이 오겠죠? 0이 오면서 A제곱을 그냥 단위 행렬로 표현이 가능하겠지. 그치? 그럼 그때는 또 A제곱의 거듭제곱을 계산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단위 행렬의 거듭제곱이니까. 고를 때 많이 써먹는다고. 알겠죠? 또는 얘가 0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AD 마이너스 BC가 즉 얘 곱하기 얘랑 얘 곱하기 얘가 같을 때 그때도 켈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하면 행렬 A의 거듭제곱을 되게 쉽게 처리할 수가 있다고. 알겠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행렬 A가 A, B, C, D야. A, B, C, D가 아직 뭔지 몰라요. 그런데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E가 0이 성립한대요. 얘가 성립한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요 켈리 해밀턴 정리의 역이거든요. 역은 뭐야? 얘가 성립하면 얘 더하기 얘가 5고 AD-BC가 6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알겠지? 알겠지? 아, 왜 그러지? 생각해봐. A 더하기 D가 5인 게, 야, 마이너스 1하고 6밖에 없겠냐? 그냥 쉽게 대충 생각해도, 그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주어지잖아요?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항상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 습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 습관. 지금 얘는요, 인수분해도 되는 애거든요. A-2 단위 행렬이랑 A 마이너스 3 단위 행렬의 고분형에 이렇게 인수분해도 되는 애거든. 알겠지, 그치? 자, 그때 항상 어떤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행렬 A를 구할 때 항상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행렬 A가 단위 행렬의 실수 배일 때랑 행렬 A가 단위 행렬의 실수 배가 아닐 때. 실수배가 요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닐 때는 켈리 해밀턴 정리에 역이 성립해요. 근데 잘 봐봐. 단위 행렬은 1, 0, 0, 1이었지. 거기에 K가 곱해지면 K고 0이고 0이고 K거든요. 그지? 그러면 잘 봐.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띵 하고 1 써져 있어. 아니, 여기 띵하고 2라고 써져 있어. 그럼 저 2 하나 때문에 행렬 A는 절대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여기 0이 아니라 지금 2가 들어가 있잖아. 그지? 이러한 경우를 행렬 A가 단위 행렬이 아닐 때라고 하거든요. 이때는 켈리 해밀턴 정리의 역이 성립하니까, 이럴 때는 성립하니까 A 더하기 D가 5고 AD-EC가 6이다 라고 해도 돼. 이때는. 알겠지? 그런데 이때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이때는 이렇게 거슬러 가는 게 아니라 요거 인수분해 한 걸로 가는 거야. A가 K 단위 행렬, 즉
단위 행렬의 실수배일 때는 인수분해 한 거에다가 얘를 대입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K2 빼기 E2는요. K-2 2가 되거든요. 여기다가 K2를 곱하면 여기 K는 실수예요. K2 마이너스 E2는 K 마이너스 E1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K2 빼기 3, 2는 뭐가 되는 거야? K 마이너스 3, 2예요. 얘가 2형 행렬이래요. 그죠? 얘가 실수고 실수예요. 실수배는 항상 앞으로 꺼내놔. K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3에 2 곱하기 2는 2제곱인데 2제곱은 뭐였어? 2였고 지금 얘가 0행렬이란 얘기고. 그런데 얘가 하나의 실수란 말이야. 그리고 얘는 1, 0, 0, 1이고 그지? 요 실수가 여기 다 곱해질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0행렬이라는 얘기는 곱해졌을 때 모든 성분이 다 0, 0, 0, 0 돼야 되잖아. 그지? 근데 얘가 0이 아니니까 결국은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어.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0이면 K가 뭐야? 2 또는 3이란 얘기죠. K가 2 또는 그 말은 A가 2 단위 행렬일 수도 있고 3 단위 행렬일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꼴이 아니라면 뭐다? A 더하기 D가 뭐다? A 더하기 D가 뭐다? 5고 AD 마이너스 BC가 뭐다? 6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그 말이 얘다? 이거는 아니야. 켈리 해밀턴 정리해. 자, 행렬 A가 A, B, C, D일 때 여기서 여기 성립한다는 얘기는 A가 K 단위 행렬 꼴이 아니라면 아니면 그냥 모르니까 A, B, C, D라고 둘 수 있는데 여기서 A 플러스 D가 5고 AD 마이너스 BC가 6이다라는 얘기지 이걸 만족하는 A가 이거다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야, A 플러스 D가 5가 되는 경우가 마이너스 1과 6밖에 없냐고. 2, 3도 있고 6 마이너스 1도 있고 많단 말이야. 쉽게 그냥 얘네 둘의 자리만 바꿔도 A가 만약에 6하고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마이너스 6이라고 해도 그때 케일리 해밀턴 정리하면 얘랑 똑같이 나와요. A 플러스 D도 같죠. AD의 순서만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AD 마이너스 BC도 똑같은 값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행렬 A는 이거 말고도 좋을 날이 많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래서 여기까지는 딱 알고 계시면 돼. 그럼 이제 중요한 개념은 거의 다 끝나.